겨울철 추워진 날씨, 면역력이 약해지면 몸속 숨어있던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가로를 해서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에게 이 대상포진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이런 이 무서운 고통의 대상포진, 이것이 미치는 영향과 또 위험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최영수 원장입니다. 네, 대상포진은 바이러스가 정식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같은 종류인데요. 이 바이러스가 처음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수두가 생깁니다. 수두가 이제 다 낫고 나서 이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신경세포 속에 숨어서 살게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체 저항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또 나이가 들어서 몸에 약해지게 되면 이 바이러스가 신경을 타고 피부까지 놓으면서 우리 몸에서 마치 띠 모양으로 신경이 부포하는 그런 모양과 일치하게 발진이 생기는 그런 병이라고 해서 대상포진이라고 부릅니다. 물집의 모양도 조금 특징이 있는데 작은 물집들이 무리를 지어서 발생합니다. 네, 수두 예방접종을 하였더라도 대부분은 이제 수두 증상 없이 수두를 그냥 가볍게 앓고는 지나갑니다. 대상포진은 사실상 수두를 한번 앓았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므로 어린이보다는 20대 이상의 성인에서 이 대상포진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이 노인층에 많이 발생하는 질환인데 최근에는 조금 젊은 층, 청장년층 중에서도 환자를 갖다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발생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보통 30, 40대 환자가 절반에 거의 육박한 것으로 조사된 보고가 있고요. 과거 노인들이 주로 걸리던 것이 최근 또 조금 더 젊은 층에 생기는 이유가 젊은 층에서 많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이래서 젊은 층이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상포진 증상이 이 피부에는 이제 신경을 따라서 발진이 일어나는데 이 발진이 생기기 보통 이 3, 4일 전에 신경에 손상을 주어서 통증이 먼저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신체의 절반을 나눠서 한쪽 편으로만 이제 심한 통증이 생기고 피부 발진도 한쪽 편으로만 주로 생기게 됩니다. 네, 사실 이 대상포진도 바이러스 질환이니까 남에게 전염을 시키는 질환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수두에 비해서는 이 전염성 자체가 많이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낮아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수두를 알아본 경험이 없는 분이나 또 아주 어린이 또 그리고 나이가 드신 노인분이나 면역력이 떨어진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격리를 해서 치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발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재발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아주 드물게 재발할 수가 있긴 합니다. 이 대상포진이 초기에는 피부 증상이 이제 없기 때문에 대상포진 진단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주 애매모호한데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감기 몸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늑막염이다, 신경통이다, 오십견 등으로 이렇게 오진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서 이제 피부에 물집이 생겼을 때 이제 대상포진이나 비로소 이렇게 진단이 되는데요. 초기에 이제 감기 몸살이라고 이렇게 방치하더라도 사실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데 이제 피부에 발진이 생겼을 때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이 초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기 치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치료 시작이 늦어지게 되면은 포진 후 신경통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피부 발진이 나타나면 바로 치료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피부 발진 발생 후에 72시간 이내에 이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주사하거나 또 먹게 되면 이런 발진이 빨리 가라앉고 또 통증도 완화하며 포진 후 신경통 증상 발생 빈도 자체도 현저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즉 72시간이 바로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에 나타나는 통증은 매우 심한 편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수면장애나 피로, 우울증 등을 호소하게 됩니다.
항바이러스제 그 치료의 투여가 이 급성기 대상포진 치료의 표준이 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그 일주일간 투여하면 확실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항바이러스제는 바이러스의 복제를 억제하고 또 확산 기간을 단축하고 발진 치유를 촉진하면서 급성 통증 기간과 정도를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확실히 증명됐습니다. 또한 그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바이러스에 의한 신경손상의 전도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포진 후 신경통이 합병적으로 생길 수가 있는데 이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신 또는 국소적인 스테로이드를 사용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상포진이 너무 심한 통증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를 사용하는데 증상에 따라서는 너무 심하면 마약계 진통제 사용도 고려해 볼 수가 있고 항경련제나 항우울제 등의 사용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피부 병변 자체가 또 심해서 피부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상처가 드나지 않게 드레싱을 해주는데 수성 치료와 레이저 치료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네, 대상포진의 그 물집은 보통 그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딱지가 앉으면서 자연 치유되게 됩니다. 보통 흉터는 대부분 남기지가 않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흉터가 남기지 않는데 대체로 자연 치유되는 경과를 취하지면은 이제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그런 매우 고통스러운 통증을 남기기도 하는데요. 이를 이제 포진 후 신경통 또는 포진 후 통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흔한 합병증인데요. 신경 내에 바이러스가 복제하고 또 증식해서 이 신경 손상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 신경통 후유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신경이 손상되어서 회복되는 것은 사실 그 피부 병변이 회복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피부 증상은 완전히 없어지더라도 낫더라도 이 신경통은 수개월간 더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젊은 사람에서는 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합병증으로 생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그 60세 이상의 그 노년층에서 약 30에서 50% 정도 환자에서 이 포진 후 신경통의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피부 발진이 심할수록 또 발진 부위에 감각 이상이 같이 동반된 이런 경우 또 눈 주위에 발생한 이런 경우에는 이 포진 후 신경통이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대상포진이 뭐 아예 이제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텐데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접종 대상 연령은 현재 만 50세 이상의 분들에게 권장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맞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가족 중에 대상포진이 생긴 분이 있다면 발병률이 조금 높으니 맞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전에는 이 약독화한 그 생백신을 갖다가 사용해서 한번 접종하는 것으로 보통 시행했는데 60세 이상 분들에게는 이 예방 효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국내에 도입된 그런 유전자 제조합 그 사백신이 도입돼서 예방 효과가 훨씬 뛰어나게 됐는데 보통 이것은 2달 간격으로 총 2회를 접종해야 되는데 가격이 이 생백신에 비해서 많이 비싼 것이 좀 단점입니다.